자, 이번에 기말고사 대비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또 하나의 우주세포. 자, 생물의 몸은 하나의 세포 또는 다양한 종류의 많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몸은 이제 매우 많은 다양한 여러 가지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세포 안에 여러 가지 기관과 그리고 그 기관이 여러 가지 기능을 하면서 살아가는 건데 이것을 생명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생명 시스템 안에는 핵, 세포의 생명 활동을 조절하며 DNA가 있죠. 자, 이 핵이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 다 아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 세포막, 세포의 경계를 이루며 세포의 안팎 물질을 출입을 조절한다. 그래서 우리가 삼투압을 배웠고 확산을 배웠었죠. 그건 좀 이따 얘기를 하도록 하고, 그다음 미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에서 이제 우리가 에너지를 만들고 그것이 이제 호흡이었죠. 네 번째 리보솜, 유전 정보에 따라 단백질을 합성한다. 그래서 이 핵에 있는 DNA, 그 유전 물질로 유전 정보로 단백질을 합성한다. 자, 5번째, 다섯 번째, 엽록체,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다. 그래서 이제 세포막에 대해서 간단히 보자면, 이제 A, 인지질을 통과해 이동하는 물질은 좀 이제 이게 좀 반대로 나왔네요. 자, 이게 단백질입니다. 단백. 그리고 B가 인지질이죠. 자, 단백질을 통과하는 이동 물질은 이제 산소, 이산화탄소처럼 좀 아니 이게 B가 틀렸잖아. 물, 포도당. 애초에 틀렸네요. 물, 포도당과 같이 좀 큰 친구들이고, 인지질 여기 B, 이제 좀 올챙이 같은 이두 마리 이제 층을 이루어져 있는 이 인지질에는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통과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물질의 종류에 따라 세포막을 통과할 정도가 달라지는 것을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이렇게 세포막은 뭐 물질 출입을 조절한다 했는데, 이 출입을 조절하는 원리가 확산과 삼투 두 가지 원리가 있었어요. 자,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더라. 이것은 확산이었고, 반대로 높은 곳에서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이 삼투였는데, 우리가 이제 사탕을 입안에 오래 물고 깨물고 있으면은 입안이 꺼끌꺼끌해지는 이유가 이제 우리 몸에 있는 물이 사탕으로 넘어가서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 몸보단 사탕이 좀 고농도를 테니까 이제 농도를 맞춰주기 위해서 용매인 물이 이동하는 것이 삼투였습니다. 다음 화학 반응. 생명 유지를 위해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 그래서 이 물질대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항상 효소가 있었어야 됩니다. 효소. 어 그래서 뭐 어떤 화학 반응은 이제 한꺼번에 에너지가 발생하는 대신 세포 호흡은 에너지가 단계적으로 발생하더라.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선생님이 온라인 수업으로 했던 이제 실험인데요. 과탄화수소수에 뭐 증류수를 넣든 감자 조각을 넣든 생간 조각을 넣든 이제 어떤 곳에 기포가 발생했느냐라고 하면은 BC에서 이제 기포가 발생했고, 또 이제 꺼져가는 불씨를 넣었을 때 이제 BC에서 불씨가 살아났어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 불씨가 살아났다는 것은 산소가 나왔다는 얘기고, 기포가 발생했다는 얘기는 어떤 반응을 했다는 거죠. 과산화수소수와 어떤 것들이.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봅시다. 시험관 BC에서 발생하는 기체는 산소이다. 산소 맞나요? 네, 불씨가 살아났으니까 산소고요. 2번. 생체 내에서 물질 대사가 빠르게 일어나는 물질을 생체 촉매, 효소라고 하며 주성분은 단백질이다. 이렇게 단백질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온도, 우리 인체 내 특정 온도에서 발생을 하고요. 효소라고도 하고 생체 촉매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 몸에 들어있는 효소니까 생체 촉매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물질 내에 들어있기 때문에. 생체 내에서 과산화수소를 물과 산소로 분해하는 물질을 카탈레이스라고 한다. 그래서 이 카탈레이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과산화수소수가 분해가 돼가지고 산소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감자 조각, 생간 조각에도 카탈레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뭐 기포가 발생하고 불씨가 살아나는 이런 반응이 일어날 수 있었더라라는 거죠. 효소. 효소는 이제 김치, 뭐 된장, 고추장 등등이 이제 발효식품에도 쓰이고, 선생님이 이제 옛날에 그 코끼리 치약 실험을 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선생님이 세제를 넣었었죠. 세제도 이제 마찬가지로 효소의 역할을 합니다. 아, 물론 그 실험에서는 효소는 아니었고, 참고로 이제 세제라는 것들이 이제 계면 활성제로서 이제 더러운 물질과 이제 결합을 해가지고 그게 잘 떨어지게 하는 반응을 잘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제 내에 효소가 들어가더라. 3번 오염물질을 분해하는 효소. 오염물질 분해하기 도와주는 거겠죠. 소화제, 뭐 혈당 측정기, 요검사지. 소화제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 소화를 잘 시켜주기 위해서 효소가 들어있고요. 요검사지도 그 우리 이제 요에 어떤 물질을 검출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야겠죠. 거기에 반응을 잘 일어나게 해주기 위해서 효소가 들어있더라.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생명 시스템은 딱히 별거 없는데요. 이제 식물세포, 동물세포 이제 그 그림을 잘 많이 보시고요. 그리고 인지질에서 어떤 이제 이동 원리가 있는지, 그리고 과산화수소 실험은 어떻고, 또 뭐 이제 물질 대사는 어떻게 이제 일어났는지를 뭐 교과서를 보든지 학습지를 보든지 잘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잠깐 볼까요? 이제 큰 분자에서 작은 분자로 이제 물질이 분해되는 것을 이화작용, 작은 분자에서 큰 분자로 물질 합성되는 것을 이제 동화작용 이랬습니다. 소화는 이제 큰 분자에 작은 분자로 쪼개는 거니까 이제 이화작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음. 여기서 에너지가 방출되고 여기서 에너지가 다시 들어가고 큰 분자를 합쳐야 되니까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고 이게 아까 좀 바뀌어 있었네요. 이 이제 동그란 좀 땅콩 같은 부분이 단백질이었고 올챙이 두 개가 겹쳐져 있는 부분이 인지질. 그래서 인지질에는 좀 작은 친구들 그리고 단백질에는 좀 큰 친구들 선택적 투과성 이제 선택적으로 투과를 한다는 거죠. 세포막에 이제 물질 출입이 모두가 되는 게 아니라 인지질에는 뭐 물포도당, 인지질에는 산소와 이산화탄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공부를 하면은 아래 것까지 선생님 했던 것까지 잘 하면은 뭐 문제 없으리라 봅니다, 선생님은. 자, 그러면 이 파일이랑 이제 이 강의 자료 마지막으로 이제 기말고사 대비는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 이제 건투를 빕니다. 자, 안녕.